의사분들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많이 부담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의료 장비를 매수하거나 렌탈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는 비용이 들거나 또는 뭐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해서 설립 당시에 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병원을 뭐 건물 단위로 하시거나 프랜차이즈 단위로 하시거나 크게 하셔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분들 채무 규모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의사분들이 병원 자체를 그냥 문 닫고 정리하기에는 면허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하고자 하는 또 의지도 강하신 편입니다. 의사분들이 이제 채무를 부담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시면 상담으로 지금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으시더라고요.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의료재단이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 그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던데요. 각각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는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이기 때문에 채무 규모에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느냐 일반회생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반회생이라고 하면 담보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무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회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의사분들 상담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반회생 절차로 보통 진행하게 되고요. 일반회생 절차라고 하면은 통상 10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을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채권자들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받는 그런 방식의 회생 절차이고요. 법인회생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의료재단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법인과 또 대표자가 별도로 또 구분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의료재단 같은 경우는 의료재단에 대해서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또 대표자, 이사장이죠. 보통 이사장이 연대보증을 서게 돼서, 또는 이사장이 세금을 또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사장도 개인 회생이나 일반 회생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도 통상적으로는 일반 회생 절차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 회생 절차를 말을 할 때는 이 법인 안에는 의료재단이 법인이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법인은 말 그대로 사람, 자연인이 아닌 그냥 단체에 대해서 법인격이 있는 것들은 다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 포함해서 회사들,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뭐 영농조합법인, 의료재단 이런 데도 법인이고요. 심지어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이런 데도 다 법인이라서 여기들도 다 법인회생 대상인 그 법인 안에 들어가서 의료재단도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의료재단은 좀 일반 법인과는 좀 특수성, 우리가 일반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를 통상 말하는데 거기랑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 의료재단은 주주가 없어요.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식으로 이제 나머지를 주는 방식의 출자 전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의료재단은 주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변제할 수 있는 금액만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개인회생, 일반회생 이것도 다 면제로 처리하거든요.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차이점은 뭐냐면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료재단 같은 경우,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채무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상당 부분이 의료장비 리스 관련된 채무, 렌탈 관련된 채무이고요. 그래서 이 리스나 렌탈 관련된 채무의 법적 해석이 이게 담보 채무냐 아니냐에 대한 그 논의가 좀 있어요. 이게 담보 채무가로 해석이 돼서 의료장비의 어떤 가액 상당액에 대해서 담보 제공이 돼 있을 거니까 그 금액 정도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채무로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해당 장비를 팔아야 될 정도의 어떤 부담이 되는 거라서, 이 의료장비 리스 관련된 비용이 담보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회생 진행할 때 고민이 많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강릉의 어떤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을 회생 절차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결국 의료장비를 회생 중에 또는 회생 이후에 매각해서 변제를 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회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장비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병원의 수입은, 매출은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 수입이에요. 우리가 건강보험 처리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의료재단의 수입의 한 80%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그 요양급여 채권이거든요. 근데 채권자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다 가압류를 걸어요. 그러면 병원 운영에는 상당 부분 지장을 받게 돼요.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병원이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법인회생 신청을 해서 포괄금지 명령을 받은 이후에, 포괄금지 명령이라는 걸 받으면 이후에는 가압류를 못 하는데, 이전의 가압류는 중지만 되지 살아는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별도로
이 요양급여 수입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그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회생이 인가가 되면 가압류는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회생 중에는 참 어렵게 병원 운영을 하다가 회생이 인가되면 그 요양급여 채권을 이제 회수하면서 그 병원이 갑자기 회생이 인가되면은 유동자금이 좀 많아지고 병원 운영이 원활해지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원의 특성상 회생 진행에 어려움도 있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고려하셔서 좀 전문가와 상담해서 절차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